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평균이기 때문에 확실히 저평가돼 있는 게 확실하고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일은 이제 지나갔다.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몇 년 안에, 그러니까 어차피 선거라는 매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당장은 총선 때문에 이게 이슈가 벌어졌지만 몇 년 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네. 그때가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는 정점일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때 많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그러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때를 대비해서 어떤 투자를 해나간다고 하면은 네. 지금처럼 그냥 PBR 낮은 주식을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좀 어떤 주식을 네. 가치 투자의 측면에, 왜냐면 가치 투자도 성장하는 가치 투자 맞아요. 혹은 네. 뭐 ROE가 높은 투자 이런 거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그런 걸 저도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벌면서 기본적으로 이 가치는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거든요. 그런데 PBR은 자산 가치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자산 가치가 낮은 것만 고르는 게 아니고 수익 가치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 예, 성장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돈을 어디에 투자를 했을 때 그 돈의 코스트도 복리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 제가 지불한 그 가격의 코스트도 저는 그거는 적어도 한 7, 8% 정도는 다들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 회사의 자산 가치가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 가치를 통한 자산의 증가가 7, 8% 이상의 속도로 가지 않으면 그게 그 ROE예요. 그러니까 ROE가 아무리 정말 참 그거를 감안해도 5% 이상은 돼야 되고 적어도 한 7, 8% 그 정도 7, 8% 정도는 되는 것 중에서 ROE 그 중에서 저평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그리고 그 ROE도 뭐 1년 한 해를 보는 게 아니고 과거 추이를 보면서 이제 미래에 과거를 보면 미래가 보이잖아요. 과거를 보면서 미래에도 어느 정도 ROE가 유지되겠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자산 저평가가 많이 된 거, 예, 그거를 고르는 거죠. 예. 근데 또 이런 그 반론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의 그 경제 시스템 자체가 경제 산업 구조가 경기 민감주 중심이지 않냐. 그래서 세계 경기가 좋을 때는 우리도 좋았다가 안 좋으면 나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안 좋아졌을 때 좀 바닥, OECD 뭐 선행지수가 바닥을 통과하는 지점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주식을 사고 아주 좋을 때는 매도를 하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박스권장이고 그 다음에 순환 매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이유를 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로 한 주식을 몇 년씩 가져가는 건 불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경기가 좋다고 막 할 때 삼성전자 사고 반도체 경기 나쁘다 할 때 삼성전자 파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경기 그리고 아니 근데 그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 예, 그리고 그 예측을 하지만 그 예측을 잘 하시는 분도 잘 쉽지 않아요. 못 봤어요. 제가 이제 현업에 있을 때 수많은 애널리스트 분들과 이코노미스트 분들 봤지만은 저는 제가 왜 가치 투자로 갔겠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사람들이 못 맞추는 거구나. 예, 경기 전망 그리고 그 사이클 그거를 맞추는 거는 불가능하구나. 뭐 몇 년 잘 맞추는 분들도 또 그 다음부터는 계속 못 맞추는 이런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건 아예 내가 맞출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무조건 싼 거 사고 비싼 거 팔고 이걸로 돈을 벌겠다. 그래서 가치 투자자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그쪽은 그렇게 질문을 하시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계속 최근에 얘기한 거는 그거죠. 내가 은행주 하나 내 찍어줄게. 요거 어디 한 군데 넣어놓고 그 다음에 너가 계속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나중에 비교를 해봐라. 돈이 어디가 더 많이 붙는지를. 그렇게 그래서 이쪽이 맞는 것 같으면 그쪽으로 비중을 좀 옮겨라. 이런 가치 투자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미국 시장 보면은 그 지금 AI라는 큰 화두가 던져지면서 지금 뭐 모든 산업에 그냥 AI 열풍이 불고 그게 또 갑자기 그냥 미국 기업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성장을 이끌고 가는 하나의 키워드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볼 수 있나요? AI까지 4차 산업? 4차, 3차. 우리 벌써 4차 산업은 한 거 아닌가요? 이제 지난 거로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5차 정도 되나요? 예, 뭐 이런 쪽에 지금
많아지고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이런 기술 개발, 기술의 발전 이런 거는 이게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생산하고 그 어떤 생산한 데 드는 비용을 낮춰주는 효과를 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상당히 더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생각을 일단 경제학적으로 하고요. 경제학적으로 이런 AI나 로봇의 발전이 그 파이 자체를 좀 넓힐 거다. 네. 예, 일단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걸 통해서 세부 종목으로 들어갈 때는 내가 뭘 투자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저는 이제 이거는 제가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게 예, 제가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도 비슷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 그때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똑같이 예. 커지는 산업인 거는 인정하는데 여기에서 진짜 승자가 누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 시점은 하되 예. 모든 그 뭐죠? 예. 한번 1차 정리가 된 다음에 네네. 그때 시점을 찾겠다. 예. AI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2차 전지 산업하고 마찬가지로 AI도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을 저는 넘어서 있다고 보거든요. 예측하고 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왜 그렇게 어려운 걸 하시냐.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라고 해요. 아니 근데 다른 분들은 네. 오히려 이렇게 하나의 우리 쏠림 현상이 강하다 보니까 네.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줄 수 있는 이건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야 공감대를 줄 수 있는 스토리가 있다 그러면 주가가 한국에서는 막 10배씩도 오르니까 여기 네. 올라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급등주.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의 일부는 돈을 크게 벌지만은 아마 다수가 항상 그 마지막에 보면 다수가 돈을 잃는 그런 결과가 그런 쪽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게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쪽보다는 조금 더 쉬운 길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항상 권유를 합니다. 예. 우리 서 교수님에게는 그게 쉬운 길인데 그 쉬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인내심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매일매일의 주가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진 않으니까. 네. 네. 일단 그런 어떤 가치 투자 혹은 말씀하신 대로 네. 앞으로 우리도 일본처럼 바뀐다라는 전제 하에 네. 떠오를 수 있는 그 산업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만한 어떤 산업 섹터 이런 게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대답이 아까 하신 금융 빼고는 생각나는 게 없네요. 무조건 금융. 아니 왜냐하면 금융이 최고로 좋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산업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평균인데 그 모든 산업에 플러스 알파가 또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더 잘 될지 여기가 잘 될지 저기가 잘 될지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렇게 그 수익을 구가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싸기까지 해.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배당 지금, 잘 주고. 예, 뭐 이거 말고는 뭐 다른 거 관심 두는 게 사실은 전혀 없고요. 근데 요즘 또 뭐 채권 쪽은 네. 제가 이제 해외 채권 뭐 지난번에 브라질 채권도 맞아요. 말씀을 이제 좀 많이 드렸고. 할만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 했었죠. 상당히 지금 수익이 많죠. 그 수십 프로 주식보다는 훨씬 좋은 성과가 나왔었고 그리고 뭐 요즘 저는 또 관심을 조금 가지는 게 완전 이런 거예요. 가치 투자는 남들이 막 투자를 했다가 실패해서 피 흘리고 있을 때 그때 조금 관심 가져볼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가격이 싸졌기 그렇지, 때문에. 싸다는 예. 거. 그래서 요즘 약간 조금 호기심을 가지고 조금 시작해 보는 거는 뭐 튀르키예 채권이라든지 터키.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탐색을 해보고 있죠. 싸면 저는 탐색을 하고요. 그런데 그 금융주 또 이제 뭐 그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만약에 금융주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주회사 주식, 예, 우리나라 지주회사 주식은 확실히 저평가돼 있는 게 확실하고 그러면 충분히 좀 투자를 할 만한 섹터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지주사 얘기를 하시니까 네. 우리가 지주사하면 지주사는 당연히 저렇게 할인받아야 돼. 왜냐하면 다 쪼개가지고 상장을 시켜가지고 지분 이중 카운트가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PBR에 대한 그 신뢰랄까 그 저평가되는 걸 아주 당연시 여기는 우리만의 어떤 문화
네. 이게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 저는 그 이중 카운트 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주회사도 엄연히 자회사들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 그 자산 자산, 가치가 있고 자기들의 수익 가치가 있는데 만약에 뭐 청산하면 자기들 떼서 자회사한테 뭐 돈을 줘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자회사한테 돈을 줘야 되고 아마 이런 건 있을 거예요. 뭐 자회사 하나가 부실해졌을 때 부실해지면 거기에다가 좀 자금을 공급해주는 코스트가 있는 뭐 이런 거는 있지만은 그런 다들 그 자회사들의 그런 가치들이 탄탄한 뭐 그런 데는 그렇게 크게 저평가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네. 가치 투자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네, 외국에서 투자하시던 분들의 마인드는 이렇게 네. 보는데 네. 우리는 스스로 그걸 이중 카운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자꾸 당연시 여기는 그 저평가를 네. 이게 이제 의식이 깨지겠느냐? 깨진다면 어떤 계기로 깨질까? 저도 그게 요새 좀 궁금해요. 그 모든 문제가요. 금융주도 마찬가지고 이 지주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 자금 시장에 있는 돈이 너무 작기 때문에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갈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에는 돈이 좀 적게 들어가고 지주사에도 돈이 적게 흘러 들어가니까 저평가가 계속 될 수 있고 그게 고착화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자본시장 전체에 돈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살 길이에요. 자본시장에 제대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나라가 진정한 자본주의 국가거든요. 그 자본주의 국가가 우리가 과연 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좋은 의문. 자본주의 국가가. 네. 왜냐하면 이제까지도 못했잖아요. 우리가 네. 자꾸 부동산에만 매달리는 거는 주식은 일단 위험자산이라는 인식, 그 다음에 지금의 이러한 그 말씀하신 약간 도박판 같은 형태의 어떤 투자 행태,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손실 본 분들의 많은 피해 사례, 이러저러한 것들 때문에 대놓고 주식으로 갑시다라고 얘기 못하는 또 우리 문화, 이런저런 것들을 따졌을 때 모든 자금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까? 방법 굉장히 많고.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그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그 거버넌스 문제 같은 경우는 상법 개정, 뭐 아까 말한 한국거래소 개혁, 뭐 그다음에 장기 투자자들의 세금 문제. 그래서 부동산하고 자본시장하고 좀 세금 과세를 좀 평등하게 해주는 이런 정책들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고요. 예. 그런 물꼬를 터주면 돈이 아마 들어올 돈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와야 우리는 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돈 가지고도 끌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그 한 70%에서 80% 되는 부동산에 대한 부의 비중을 10%만 낮춰줘도 그게 얼마입니까?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면 국민연금하고 스탠스도 좀 바뀌어야 되고 우리 퇴직연금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퇴직연금이 거의 지금 채권형으로 굳어 있잖아요. 채권 비중이 많죠. 예, 많죠. 그런 것도 이제 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 시작이다. 그런 차원에서 금융주 혹은 지주사주 여기가 지금 상당히 저평가 영역이다. 예, 많이 막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은 좋은 종목을 잘 찾으시겠지만은 뭐 저 같은 그냥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그게 편하게 장기적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가가 뭐 이러저러한 어떤 주변 국가의 어떤 위기 상황, 뭐 아니면 뭐 국내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막 10% 20% 빠지잖아요. 그때 손절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주 좀 우매한 질문입니다만. 저는 이때까지 뭐 비상장 주식이든 상장 주식이든 최근에 손절한 주식이 몇 개 있었어요. 예, 몇 개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정권주 중에서도 하나는 손절했어요. 왜냐하면 거버넌스 문제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가치 투자자고 저평가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쥐약이 정자하는 거거든요. 정자하면서 그것도 정자를 하면서 제3자 배정 정자를 하잖아요. 증자하면 먼저
주주들에게 먼저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3자 배당해서 대주주만 그 싼 가격으로 음. 지분을 넓히는 거죠. 그러면 그 가치가 PBR이나 PER 가치가 희석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짓을 자꾸 하면 그래서 저는 아이고 이 증권회사는 안 되겠다 하고는 그때 손절을 하고 다른 증권회사로 엄청 그것도 꽤 양이 꽤 됐었는데 아. 계속 팔면서 뭐 다른 은행주나 다른 증권주로 교체를 한 그런 손절. 아,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하는 손절이 아니라 네. 그 회사에 대한 신뢰가 회사의 깨질 신뢰가 때 깨졌을 때는 저는 그 가차 없이 내가 이익이 있든 아니면 손실이 예. 나 있든 예. 떠난다. 그리고 또 증권주 중에 제가 손절을 한 주식이 하나 있는데 저는 그 중소형을 좋아했었거든요. 네. 증권주 중에서도 그 이유가 판단하기가 편해요. 가지고 있는 재산 빤하고 부동산 PF 문제가 있어도 뭐 이 정도는 나중에 얼마 정도 손해 보고 뭐 괜찮겠네 이게 되는데 대형 증권주를 조금 투자 살짝 해보다가 부동산 PF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복잡하니까. 네. 해외에 가 있는 자산들, 국내 부동산 자산들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계산을 못 하니까 이거는 이 주식은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모르는 주식은 투자하지 않는데 왜 내가 이걸 했지? 하고 그때 죄송합니다 하고는 그때 또 다른 증권주로 중소형 증권주로 다시 교체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안에 또 증권주 저는 뭐 아니까 그 네네.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지 예전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네네. 증권주가 여러 종목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동산 PF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거에 아주 민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지금 그렇죠. 어떻습니까? 뭐 네. 소문으로는 이 부동산 PF 때문에 뭐 쓰러질 증권사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흉흉하게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네네. 우리 이 PF 문제가 증권사들의 신용을 다시 한번 건드릴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금 PF 문제가 이거는 그냥 모든 문제가 완치되면서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손해를 좀 봐야 돼요. 손해를 보는 거는 시행사나 일단 그 건설사 이쪽이 좀 그 손실이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예를 들어서 좀 작은 데서 좀 부실한 채권에 투자를 한 그런 요즘 그래서 좀 금고나 뭐 약간 이런 새마을금고. 작은 은행들 쪽은 이번 이런 쪽 부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번 기회에 아마 구조조정을 좀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이쪽은 좀 구조조정을 해서 이쪽도 좀 더 이렇게 합병 같은 걸 통해서 좀 크게 키우고 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그런 일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은행들은 크게 위험한 자산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그다음에 증권사들은 나름의 빠져날 구멍들이 좀 꽤 있어요. 아, 그래요? 꽤 있어서 충당금을 또 열심히 좀 그게 많은 데는 충당금을 좀 많이 열심히 쌓았고 그게 적은 데는 그게 비중이 굉장히 적은 회사도 소형주 중에 하나는 뭐 회사가 망한다고 막 그때 한참일 때 그때 저는 보니까 아니 이 부동산 PF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나지 하면서 저는 또 오히려 샀던. 추가로 매수를 하는 그런 잘 알면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금융기관으로 이 부동산 PF 문제가 전이 돼서 어떤 위기에 빠진다든지 그걸로 뭐 약간의 뭐 불황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는 시스템에 충격을 주는 일은 이제 지나갔다. 뭐 그러면 그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부동산 PF 문제로 뭔가 한번 사건이 터질 것 같고 국내 이 증시에도 좀 악영향을 한국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분들 요거는 좀 과하다. 큰 악영향은 없죠. 어떤 이 행보장세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것 같다. 이미 지나간 거고 조금 늦긴 했지만 이제 정리를 한다면서요. 이제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뭐 뉴스가 불거져 나올 때 조금 그런 충격들이 있겠지만은 뭐 결국 이 또한 지나가는 정도, 네. 예, 그 정도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